대승기신론으로 하는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고로 수다라에 설하시되 야교 중생이 능관 무념자는 즉 위향 불지곤이라. 여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시각에서 구경각을 설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수다라에 설하시되, 수다라는 이제 경전을 얘기합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규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서 능관 무념자는, 능이 무념을 관하는 자는 즉 위향 불지곤이라, 곧 불지를 향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이제 구경각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구경각이 무념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무념에 우리 그 공부 안목을 드러내고자 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무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무념이란 말을 풀어서 그냥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그게 구경각이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간단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구경각이라고 하는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우리가 굳이 구경각이라고 하는 이 고준한 이 공부 여정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우리가 이 눈이 열기 전까지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계, 이 세상에 이제 그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무념을 제대로 내가 관할 수 있다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구경각이라고 하는 게 열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념이란 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무념이냐? 생각을 안 하는 거냐? 생각을 끊는 거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념을 제대로 통하려면은 이 세계의 실상이 염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 무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염이 도대체 뭐냐? 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되는 안목이 그 염인 거예요. 우리는 앞에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사람도 있고 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든 관계, 이런 게 다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염밖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염, 그러니까 생각 염자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이 만법이 유식이라는 것에 한번 제대로 통해야 무념을 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념은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없는 거네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내 앞에 턱하니 나타나가지고 나의 가장 정말 내 보이기 싫은 치부를 건드리면서 지금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무념이란 말 자체가 생각이 납니까? 아예 그냥 금방 대상에 빨려 들어가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불같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뭐 무념이다 이런 건 뭐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일단 이제 소리부터 지르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마음이 약하신 분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성격이 불같으신 분은 소리를 지르고 이제 뭐 거기서 사단이 나겠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념을 모르진 않지만 무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무념이 되지 않는가가 드러나야 진짜로 내가 그 무념에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체가 식으로 지금 드러난 건데, 그 식에 내가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무념을 제대로 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드러난 것들이 다 염이에요. 이제 눈을 뜨면 앞에 지금 책이 보인다. 그럼 우리는 이거 생각이 아닌 줄 알지만 이게 염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책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있고 책이 있고, 그래서 내가 책을 본다라고 하는 의식 구조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눈 뜨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다, 의식이 돌아왔다, 그럼 그냥 전체가 다 염이에요. 그 앞에 펼쳐진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어저께
어제 잔 방에서 오늘 일어났다고 하는 그 이제 그걸 뭐 내가 따로 뭐 의식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왜 마음이 편안합니까? 왜냐하면 어제 잔 방에서 오늘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우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제 나는 기억 속에 다른 이제 그 내 방에서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어디 낯선 집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엄청 이제 그날 우리가 이제 그 시쳇말로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너무나 지금까지는 어제 잠방에서 오늘 내가 일어난 건 너무나 당연하지라고 생각한 그 의식 구조를 내가 밀밀히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그렇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체 이 생멸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내가 어떤 개체적 삶,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기를 우리가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멸문은 그대로 아레아식이에요.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거냐? 이 아레아식에서 드러난 업식으로 드러난 이제 물거품이에요. 업식 자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제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의 의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업식이라고 지은 거죠. 그 식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드러난 일체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지금 우리의 이제 전체 이 세계 실상을 드러내는 설명에 들어가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 자체도 어떤 객관적 실체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업식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진짜 우리가 왜냐하면 어떤 모든 이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도 존재고 책도 존재고 우리가 이제 강아지도 존재고 다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가지는 어떤 이 물질감,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서 어떤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 책이 어떤 저 장소에 어떤 그런 부피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 내 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이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일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본다. 이거 자체가 지금 내가 의식이 작동하고 그 의식은 이제 우리가 감각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식은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진짜인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책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우리의 육근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이가 작동을 하면서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걸 작동이 되면 이 모든 감각 의식이 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무게감이 이제 또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진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일체 다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한테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식밖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 감각 의식밖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규정하고 개념화 시키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그것이 다 이제 우리의 지금 그 의식이 작동해서 일체를 우리는 개념화해서 그것을 말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체가 식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문은 식 아닌 것이 없고 지금 전체가 생명문 그 자체가 아레아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 여정에서 드러났듯이 생명문이 그대로 아레아식이에요. 그리고 그 아레아식에서 이 각각 드러난 만유, 그러니까 삼라만상 모든 우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은 거기에서 드러난 업상인 거예요. 물론 왜 업상이라면 그것이 이제 지금 더 눈을 밀밀하게 보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내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밀밀하게 공부하면 내가 보는 내 그림자, 내 업식의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해서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앞에 드러난 사람도 실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 실체로 모두가 다 있다고 믿고 있고 내가 객관적 실체로 있는 그것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객관적 실체고 앞에 드러난 뭐 사람이든 책이든 동물이든 다 객관적 실체로 있는 것을 객관적 실체가 객관적 실체를 보는 거야 라는 의식 구조 안에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일체 내가 지금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내 업식에 드러난 그림자고 나도 그림자인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대상을 보고 없는 말을 하면서 다 있다. 이것이 있다. 존재한다. 이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이 말에 진짜 통하면 앞에 드러나는 건 정말 싹 다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사물만 무념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이 돋아서 어떤 그 의식으로 나오죠. 무슨 생각이 돋아나요. 개념화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식이 돋아서 내가 어떤 기준을 잡은 거예요. 나의 오래된 여러 가지 지금 지난 시간 묵은 기억들이 있죠. 그 기억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거기서 내 기준을 맞춰서 나는 이것은 옳다라고 규정한 어떤 틀을 내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드러난 것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요.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맞으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게 실상 이제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드러난 모든 생각,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말하는 뭐 정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옳다라고 믿으면서 도덕,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가치 규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세계 이 불법에 내가 진짜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 기준으로 누구나 다 객관해야 된 어떤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훌륭한 말들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법의 공부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이 세계에 어떤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점을 애가 아주 먼저 냉철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도덕 공부 가치 기준에 대한 가치 기준을 지키고 그것에 대한 좀 더 향상적인 내 어떤 그 안목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간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극한 도덕의 기준, 도덕의 가치, 도덕의 규범을 내가 지금 설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하는 말들은 다 헛말이다.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념으로 여러 가지를 정해놓은 거죠. 그 관념 때문에 실상은 그것이 옳다는 어떤 그 맹신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벌어진 그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실상 이 세계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는 그것이 이제 맹신이 되고 맹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해치는 일도 그 강력한 믿음 아래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끔찍한 역사적인 일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이렇듯이 지금 여기서 이 드러나는 그 염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드러난 사물도 다 염이지만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도덕 가치 규범 뭐 이런 것도 다 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의 눈에서 보면 그저 염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지극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드러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진리의 눈에서 본다면 아무리 하위의 급 정말 우리가 보기에 그저 마치 사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사악한 생각을 하는 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이 하는 생각과 정말 어떻게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드러내는 생각과 우리는 이 의식으로 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눈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나 이 사악한 사람이나 저 훌륭한 사람의 생각이나 똑같은 지점까지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게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그 시각을 배웠어요. 시각은 결국은 우리가 구경각을 이루는 과정인 거죠. 불각이었다가 우리가 상사각이었다가 수분각이었다가 구경각을 이루는 게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제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구경각이 열렸다고는 이 세계 무생법인이 증득된 거예요. 일체 단 하나도 남이 없구나. 일체는 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눈이 완전하게 열린 게 무생법인을 내 눈앞에 펼쳐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드러난 걸 구경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 시각 네 가지 모양으로 드러난 이 이제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의 가정을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서 그런 설명을 받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펼쳐낸 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미혹했다가 점점 좋아진 거잖아요. 미혹했다가 점점 눈이 밝아져서 결국 구경각을 이루는 거죠. 구경각을 이루는 과정 우리는 100개의 천등이 마치 환하게 켜진 것 같다. 또는 100개의 태양이 마치 그 동시에 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만큼 무엇인가 확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제 난 알았다. 나한테는 무생법인이 증득됐다. 이런 어떤 그 안목이 열어져서 내가 이러한 의식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다시 원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구경각이라는 것은 뭐냐? 구경각이 있지 않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구경각이라고 이제 우리가 무생법인이 드러났지만 무생법인이 드러나서 이 세계 실상 단 하나도 있는 그대로 있지 않다고 한 눈이 환하게 열렸지만 그것이 지금 무엇으로 지금 내가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까? 결국은 다 의식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구경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으며 구경각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일체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이제 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드러난 우리가 그 존재로 드러난 어떤 물질화된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염이고 우리가 드러낸 모든 생각도 그것이 아무리 옳은 생각이든 아무리 정말 허접한 생각이든 그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 생각에 진리의 눈에서는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고준한 이 공부에서 가장 원하는 가장 고준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구경각을 이루는 거예요. 구경각을 이루는데 결국은 그 구경각을 안목을 열어내기도 쉽지 않지만 그 내가 구경각은 이런 것이다라고 안 순간 우리는 내가 그걸 뭘 알았다 하면 벌써 이제 어긋나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하면 벌써 염인 거예요. 그럼 진짜 구경각이라는 것은 내가 구경각은 이런 거야라고 알았는데 아는 순간 그 아는 바가 없어져야 돼요. 말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무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념이란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우리가 구경각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 안에 들어있는 구경각은 이제 방편이고 모든 방편은 내가 거기에 통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말 이 불법에 들어오기 전에 색즉시공이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것을 눈을 열기도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색즉시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색즉시공을 그냥 안목으로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색즉시공입니까? 앞에 드러난 일이 이렇게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매일 그 드러난 일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면 또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실상 색즉시공이 통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색즉시공이 제대로 통해서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게 결국은 구경각인데 그럼 여기까지 하면 공부 다 해 마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를 못 넘고 있느냐 우리가 가장 고준한 고개가 맨 마지막에 딱 버티고 있는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무념을 관하는 그 안목인 거예요. 그 무념이라는 건 이 앞에가 일체가 드러난 게 다 싹 다 이 일체 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경각이라도 구경각이 드러난 것도 결국은 염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멸문 안에 있어요. 생멸문은 그대로 아래야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구경각을 했든 정말 이 천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진리가 드러났든 뭐 어마무시하게 정말 그 어떤 대단한 그 어떤 신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이 세계를 다 구제한 것처럼 나한테 드러나 그거 다 무엇에 의해서 드러난 겁니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드러난 거예요. 의식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 만법이 유식이라는 게 먼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은 구경각이라고 하는 건 그 의식 밖에 무엇인가가 열린 거야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가 다시 아무것도 뭐 흙탕물 휘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이 고개가 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춤해요. 왜냐하면 구경각에 대한 안목이 제대로 열어지기도 쉽지가 않지만 내가 그거 이제 무엇인가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결국은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까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의미 있는 거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알아요. 알지 어떻게 모릅니까? 아는데
아는 그대로 그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드러난 그대로 그것은 드러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구경 가기 아니라면 여기가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면 그러면 이 세상에 그것이 그것일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여기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념을 관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금방 우리는 사실은 알아요.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무념이라는 게 무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생각을 안 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왜 안 하게 되는지, 왜 안 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왜 안 되는지가 나한테 드러나야 이게 이제 그 진짜 무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세계 실상이 드러나야 돼요. 이 실상이 어떻게 해서 있는 것이냐. 이것이 만법이 유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이 공부에서 무념을 진짜로 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라는 건 결국은 그 내 삶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 따로 내 삶에서 일어난 일 따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나한테 그 어마무시하게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딱 드러나는 일로 겪었을 때 과연 나는 정말로 내가 무념을 관했다면 어떻게 나한테 드러나는가 보여야 되는 거죠. 정말 드러났으면 내가 이 세계 실상에서 내가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무념이라고 하니까 일단 내가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모진 말을 하면서 나를 지금 코너로 몰고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르겠느냐고. 그냥 눈 뜨면 의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나도 의식이고 그 사람도 의식이고 지금 내가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일체가 다 의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일단 내가 그걸 모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도 나한테 드러나야 돼요. 이걸 모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그 구경각을 이뤄서 그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무념이 드러났다면 앞에 드러난 이 상황을 내가 모르지 않고 그걸 충분히 내가 결국은 나는 언제나 여기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분별 사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금방 아는데 그러나 내가 무념이 드러났다면 거기에서 의식이 뚝 멈춰서요. 이러니 저러니 뒷말이 붙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이것도 본래 없는 일이다. 이 만법이 다 유식이다. 이런 말 자체가 다 지금 여기 유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고통으로 드러난 일에 내 공부 안목이 투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공부가 됐으면 그 일을 모르지 않지만 모르는 그 일을 드러난 대로 내가 다 알지만 아는데 거기에서 생각이 뚝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지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는데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아는데 아는 바가 없다라고 벌써 읊조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또 벌써 의식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그 의식이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밀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 한 끗 차이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그 공부의 한편 끝과 한편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을 왔다 갔다 늘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을 완전하게 열지 못하면 이제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앞에 드러난 일들이 내가 드러났을 때 이 인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식으로 드러나는지 알아야 이게 먼저 전체가 식으로 보여야 거기에서 무념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앉아서 이게 이제 그냥 이게 무슨 교학하듯이 이거는 구경각이라고는 결국 무념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무념이 되지가 않아요. 앞에 드러난 일들이 전체가 식이라는 게 나한테 드러나서 만법의 실상,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서 일체가 식으로 드러났다는 게 완전하게 보여야 그 다음에 무념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이것도 내가 무념이다라는 생각도 거기서 치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았다. 거기다 어떠한 말을 붙였다. 의미를 규정했다. 뜻을 지었다. 이런 벌써 이제 그것은 완전히 진리와는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가 그 구경각을 이루어도 여전히 업식으로 나는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연 지어진 일들이 끝없이 드러나서 일체가 계속 식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안목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사람은 살면서 다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내가 거기서
정말 주저없이 생각이 멈출 수 있는지, 거기에 어떤 아무 의미 규정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서 생각이 뚝 끊어져서 일체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정말 뜻을 짓지 않고 볼 수 있는지,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무념을 관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점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무념에 대한 말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념 하면서도 실상 그 무념이라는 게 제대로 어떤 것인지가 이제 펼쳐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무념을 진짜 무념이 왜 구경각 안에 드러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넘어야 할 고준한 고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진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고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구경각은 이런 거에 하고 거기 눌러 앉아 있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무념 드러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35페이지고요. 여기까지가 구경각에 대한 설명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시각과 본각이 같음을 설하다. 결국 시각과 본각이 같은 것도, 우리가 시각은 구경각을 이룬 것이 시각이에요. 그것이 본각과 같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이 구경각에 구경각이 있지 않은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렸다면 앞에 드러난 일들은 싹 다 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로 드러났을 때 진짜 무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의미 규정,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다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었을 때 눈이 열리면 이제 무슨 말인지가 훅 들어오시면서, 앞에 그 정말 우리가 의식으로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그 지점에서도 그것을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 규정, 어떠한 설명, 어떠한 그때 그 상황에 맞춘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그 일체의 일 없이 내가 그냥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나한테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심기자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셨어요. 심기자는 앞에 있는 각심초기의 심무초상이라는 말을 줄여서 한마디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는 각심초기를 줄여서 하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는 또 우자죠.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셨어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유초상가지니, 그러셨어요. 무유초상가지, 그 알만한 처음 모양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심 초기의 심무초상이란 말과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각심초기의 심무초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우리 대승기신론의 주제어로 써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에 첫머리가 있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각심초기의 심무초상.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에 첫머리가 있지 않다. 우리가 그걸 구상처제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무명 자체가 있지 않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무명이 있지 않으면, 무명 때문에 모든 지금 우리가 의식이 지금 작동하고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무명이 있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 뒤에 나와 있는 의식의 우리가 이제 구상차제로 드러나는 의식 자체, 그 모양은 아예 있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공부의 여정에서도 이 구상차제라는 것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 그 각심초기의 심무초상이라는 것이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이제 일로 나한테 드러나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생각에 빠져서 이제 막 온갖 괴로움을 받을 때 각심초기의 심무초상이란 말이 딱 적용이 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그 괴로운 생각에, 그 처음 일어났던 그 괴로운 생각에 처음 출발이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의 첫머리, 그게 초상이잖아요. 처음 모양이니까. 그 첫머리, 그 생각의 첫머리가 있지 않다. 그럼 첫머리가 있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왔던 모든 생각들은 자연히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드러나면은 결국은 앞에 내한테 펼쳐진,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괴로움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이 번뇌가 일어나는 건데, 일체 그것이 있지 않은 게 나한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각심초기의 심무초상은 어마무시한 말인 거예요. 결국 앞에 드러난 모든 일은 단 하나도 있지 않다는 말을 우리의 의식으로 깨트려 들어가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의 첫머리는 없었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심기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유초상까지 그 처음
그 처음 모양을 알만한 처음 모양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